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하마스하고요, 이스라엘 전쟁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일본 증시의 주요 반도체 주가들이 상당한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오전에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주들이 오르는 듯 하다가 오후 돼서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인포마켓 유튜브에 달린 댓글에서 삼성전자에서 배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도입을 한다. 삼성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갖추면서 SK하이닉스의 어떤 경쟁력 우위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댓글이 달려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쭉 최근에 논조를 보니까 여전히 명확하게 오보는 아닌데 그럴 가능성을 적시를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오도할 만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작심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모 신문사에서 최근에 오보는 뭐냐면요, ASMP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TC본더를 만드는 회사이거든요. 한미반도체하고 같이 납품한다 이거죠. 공동납품설. 제가 이런 거는 오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그 유튜브가 별로 유명한 유튜버는 아닌데 기업 관계자분들이 댓글을 의외로 많이 다십니다. 뭐라고 했냐면 ASMPT가 최고의 기술이고 그래서 한미가 밀릴 것이다, 이렇게 누가 기업 관계자분이 댓글 다셨는데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마타도어였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서울경제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D일렉에서도 누차 제시를 했죠. 근데 이게 맞았다 그러면 이번에 공시할 때 ASMPT가 납품을 해야 되는데 ASMPT가 납품을 못 했거든요. 공시는 누가 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공시는 오직 한미반도체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설을 기자들이나 심지어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퍼뜨렸는데 이게 아님이 밝혀졌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두 번째 이제 설이 뭐냐면 MRMUF였죠. 이게 이제 엄청난 기술이다 그러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MUF는 몇 년 전에 이미 기술 발전 과정에서 사라진 기술이거든요. 이거를 SK하이닉스 홍보팀에서 MUF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게 MUF가 아니고 NCP, Non-Conductive Paste 또는 동일 용어로 에폭시 플럭스 이렇게 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일부 기자가 전혀 이해 못한 상태에서 하이닉스는 MRMUF 기술을 쓰고 삼성전자는 NCF 기술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MRMUF 기술이 아니고요, 남익스에서 제공하는 머티리얼즈 X, 신비의 물질 X, NCP 기술이고요. 거기에다가 MR을 약간 뭐 덧붙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핵심은 NCP하고 TC본더입니다. 한미반도체 TC본더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핵심은요, NCP, TC본더 이 기술이거든요. 요거에다가 엄청난 방대한 데이터, SK하이닉스가 몇 년 동안 쌓아왔던 그 열하고요, 압력에 대한 데이터, 요게 지금 SK하이닉스의 핵심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NCF 공법에 머물러 있으니까 NCP보다 더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공정개발을 등한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 입장이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MRMUF라는 이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기자와 애널리스트들이 있죠. 그래서 MUF는 이미 사장된 기술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NCF를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제 본딩 하기 위해서 본더를 찾고 있죠. 그래서 일설에 따르면은 도레이 것도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신카와 일본 회사이죠. 그것도 했다가 독일의 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했다가 이곳저곳 하고 있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소용돌이 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 번째 설이 나왔는데 삼성에서 배시 장비를 HBM4용으로 일단 도입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기사를 보면 데모 장비를 11월에 반입을 하고 삼성에서 여전히 HBM4의 개발에 자신감을 비추고 있다. 그리고 HBM3, 4 이뿐만 아니고 CoWOS에 준하는 삼성전자만의 기술 iCube 기술을 삼성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HBM3에 대해서 콜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HBM4 이것도 아마 삼성에서
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면서 주도권을 되찾을 것이다, 이런 논지인데요. 물론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HBM3는 이미 SK 하이닉스한테 뺏겼잖아요. 그럼 HBM3E도 뺏길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HBM4에 집중하겠다, 2025년.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삼성이 타당한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뒤쳐졌는데 남이 하던 거를 몇 개월 뒤쳐져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아예 차세대에서 새로 시작하겠다는 전략은 타당한데, 문제는 이 배시 장비가요, 하이브리드 본딩이잖아요. 제가 이 해온 영상에서는 자주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게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런데, 사실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 가격이요, 그 650만 달러 정도 합니다. 근데 그 가격이 배시가 그걸 팔아서 다 가져가느냐, 그게 아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공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뭐냐면 유전체끼리는 유전체끼리, 그 다음에 구리면은 구리끼리 접합을 하는 건데, 이미 소니에서 2010년인가 시모스 접합할 때 한번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범용 기술로 확대한다는 게 배시의 하이브리드 본더의 개념인데, 굉장히 공정이 복잡해서 전공정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지금 같이 한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너무 비싸요. 대당 85억 뭐 이렇게 하면 SK 하이닉스에서 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도요, 물론 뭐 식각기 하나가, 노광기 하나가 뭐 몇천억을 하고요, 식각 킹착기가 몇백억을 하는 상황에서 이 하이브리드 본더가 그게 뭐가 비싸냐고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가격도 가격인데 수율이 지금 과연 HBM4에 한다고 했는데 과연 수율이 지금 TC 본더 HBM3E 여기에 비해서 나을 건지 모른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가격이고 두 번째는 수율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덴서티, 밀도, 요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밀도가 높여지기 위해서는 피치 간격이 좁아져야 되거든요. 저도 이 TC 본딩을 공부를 하면서 논문이나 책자를 읽어보면 10마이크로미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피치가 뭐냐면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필러가 있고 필러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 범프가 있고, 요거와 요거 간격을 피치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요. 그런지 보세요. HBM 같은 경우에는 요거와 요거의 간격이 40마이크로미터예요, 피치가. 그런데 요거와 요거의 간격은 얼마냐면 15마이크로미터입니다. 굉장히 좁죠. 어쨌든 피치가 10마이크로미터로 가면 더 이상 TC 본더로 본딩이 안 된다라고 저도 배워서 그런 줄 알고 열심히 방송을 했는데, 실제로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5 마이크로미터까지 TC 본더로 접합하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교과서는 교과서고 그게 이제 구문이라는 거죠. 오래된 이야기. 엄청난 속도로 발달을 했는데, 그럼 한미만 이렇게 하냐? ASMPT도요 2.5 마이크로미터까지 TC 본더로 접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HBM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 엄지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요 손톱 크기만 해요. 정말 작거든요. 그 미세 세계인데 1.5 마이크로미터, 2.5 마이크로미터까지 이미 피치를 좁혀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봐도 과연 하이브리드 본딩에 비해서 TC 본딩이 뒤지느냐, 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비등비등하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가격 측면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죠. 한미반도체 최신형 TC 본더가 30억 정도 한다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본더 110개 85억이면 거의 가격이 3배 차이 나잖아요. 수율이 더 좋다고 한다면 당연히 HBM3E의 이 TC 본더가 당연히 월등하고, 이게 지금 4까지 계속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삼성의 이야기에서 삼성의 HBM4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겠다, 그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사를 쓰는 거는 오보는 아니에요. 전망 기사니까 팩트 체크가 안 되는 일종의 가능성 기사인데, 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면 이 기사가 투자자를 오인할 수 있는 딱 그런 기사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는데, 기자만이 아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쓰신 분이 보니까 예전에 MRMUF도 굉장히 오도를 많이 하는, MRMUF야말로 TC 본더를 대체하는 기술이라고 잘못 썼는데 전혀 수정이나 가피를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번에도 이 하이브리드 본더 가지고 너무 장밋빛 같은 그런 무협지 같은 기사를 써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깜빡 이게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요. 아무리 하이브리드 본딩을 가져오더라도 데이터를 쌓아야 됩니다. 데이터 쌓는 시간이 엄청 걸려요. 하이브리드 본딩도요.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얇게 갈아내서 붙이는 건데 이게 또 열과 압력이 들어가거든요. 열 압력 데이터. 이게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삼성에서 HBM4용으로 이제 데모기를 가져오는 거 늦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TC 본딩 도입하려고 한 4, 5년간을 끙끙대 가지고 안정화 시킨 거거든요. 더 어려운 하이브리드 본딩을 이제 데모기를 가져와서 25년용을 위해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한다. 굉장히 이것도 어찌 보면은 늦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열압력 데이터가 좀 핵심이다 이거고, 다섯 번째가 이게 좀 중요한데 업계 정보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요. 본딩의 어떤 그 공정이 또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발견돼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도입되는 등 이게 지금 표준화가 안 되고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립 중이지 정립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특히 HBM에 도입하는 거는 앞으로도 난관이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요인 때문에 가격, 수율, 기술, 열압력 데이터, 그 다음에 이 기술은 아까 말한 피치 기술이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딩의 공정, 변화 가능성, 이 다섯 가지 요인 때문에 삼성에서 이야기한 대로 판이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만 보면 알겠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대주주가 주식을 계속 사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아마 이런 거를 모른 채 이렇게 사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한 초지일관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TC본드가 거의 수년 동안은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을 쌓을 것 같다. 거기에서 ASMPT하고 한미하고 배시가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데이터를 가장 많이 쌓고 일종의 수술을 많이 한 외과의사처럼 임상 데이터를 가장 많이 쌓은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위너다 요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정확하게 어떤 그 반론을 펼치지 않고 그럴 것이다 했던 이야기들은 여태까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